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정원입니다. 도로교통법과 관련해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죠. 언제나처럼 송범석 행정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송범석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주차장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네. 주차장 음주운전이라는 게 어떤 개념일까요? 네, 주차장 음주운전 사건이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건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식선에서 도로 및 주차장이라는 개념이 법에서 말하고 있는 도로와 주차장이라는 개념과 많이 다르다는 점인데요. 의뢰인들이 이 점을 이해를 못하실 때가 많아 설명드리는 저도 많이 곤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곤란하다는 건가요? 의뢰인들도 인터넷 같은 곳을 찾아보면서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적발이 되면 면허가 취소가 안 된다는 걸 알고는 계시거든요. 많이 알아보고 오세요, 대부분. 그런데 이 주차장이라는 게 형태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딱 봐도 여긴 주차장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뢰인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거기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거든요. 이런 경우가 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행정사님. 네. 그럼 도로교통법상 도로냐 주차장이냐 이 두 가지만 있는 거고 중간은 없는 건가요? 예. 먼저는 도로교통법에는 도로와 주차장의 중간지대라는 건 없습니다. 도로면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되고 주차장이면 주차장법에 적용이 되는 이분법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도로인지 주차장인지를 먼저 따져보는 건데요. 다만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법률에서 명확하게 이런 곳이 주차장이다, 여긴 도로다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라 판례 등에 따라서 정해진 부분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원칙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률에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해석해 이 개념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면허가 취소가 되지 않는 이유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가 취소가 되는데 이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 제2조 26호에서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따라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음주운전을 해도 도로교통법상에서 말하는 운전이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뭔 말장난이냐 하실 수 있는데, 여하튼 도로교통법에서 보는 운전은 도로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니까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음주운전을 해도 운전을 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해도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다만 예외 조항이 제정돼서 형사처벌은 받게 해놨습니다. 제44조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보이시죠? 이게 음주운전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 취소나 정지는 안 나오지만 벌금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그럼 어디를 도로로 보는가입니다. 도로의 성립 요건인데요. 이 네 가지가 해당이 되어야 도로로 성립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률에 어떤 것이 도로이다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무상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해석 적용합니다. 먼저 형태성입니다. 포장인지 비포장인지를 가리지 않습니다. 흔히 논두렁이라고 하죠. 농로 같은 곳은 포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도로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많이 질문하시는데, 비포장이라고 해서 도로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이용성입니다. 그 도로라고 지칭되는 공간이 일단 어떤 용도로든 사람의 왕래나 물건의 이동에 활용이 되는 곳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개성인데요.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공개성은 폐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지역을 마음만 먹으면 차량을 가지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특별한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차량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지를 공개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때문에 차단기가 도로 주차장 사건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차단기 자체가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허가가 된 사람만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단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실무에서는 공개성과 관련해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마지막은 교통경찰권의 발동인데, 사실 대한민국 전 지역은 교통경찰권이 발동된다고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형태성이나 이용성, 교통경찰권은 큰 의미가 없고 공개성으로 많이 따집니다.
네, 즉 공개성, 차단기가 있느냐 없느냐로 그곳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 주차장인지를 판단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럼 행정사님, 예. 차단기가 없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 맞는 걸까요? 네,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일단 차단기가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중요한 게 맞습니다. 다만 차단기가 없어도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차단기를 부쩍 따지기 시작한 게 최근 한 3년 정도 있고요. 과거에는 3면이 막혀 있고 입구가 하나여서 그 입구로만 출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차단기가 없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다라고 해서 많이 행정처분을 면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3면이 막혀 있고 입구가 하나면 그곳도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사실은 앞서 살펴본 4가지 요소 중 공개성에 따르면 3면이 막혀 있고 입구가 하나만 있다고 해도 차단기가 없으면 아무나 출입할 수 있는 이상 그것도 도로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과거 판례를 보면 출입구가 하나이고 3면이 막혀 있는 디귿자 모양의 공간으로서 주차해에는 차가 순환 통행이 불가능한 곳은 차단기가 없어도 도로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차단기가 없으면 경찰에서도 이를 잘 인정해주지 않는 추세이긴 하지만 어쨌든 3면이 막혀있는 디귿자 모양의 공간이고 입출구가 하나라면 주장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면허가 취소가 안 됐던 제 의뢰인들의 구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여기는 빌라 주차장인데요. 차단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3면이 막혀있고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으며 주차해에는 통행에 활용이 되는 공간이 아니란 점을 인정받아 면허 취소를 면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텔 주차장 역시 차단기가 없는데요. 여기도 차단기가 없다 해도 모텔을 이용하는 사람 외에는 사실상 주차를 할 수가 없고 입구로 들어올 때에도 모텔을 이용한다는 의사가 명확하므로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곳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통해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제 책에도 나오는 사례인데요. 횟집 앞에 인도에 닿아 있는 넓은 횟집 주차장이었습니다. 비록 차단기가 없지만 횟집을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을 한다는 점을 어필해서 면허 취소는 면했습니다. 전부 셋 다 실제 사례입니다. 네, 행정사님. 그럼 차단기가 없더라도 아무나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없는 장소라면 좀 주장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물론 차단기만큼 확실하진 않지만요. 주장은 해보셔야 합니다. 이 세 공간의 공통점은 통제성인데요. 그 공간을 관리하는 누군가가 있어서 허가를 받은 사람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으로 인정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차단기는 없지만 주차장 관리인이 있는 유료주차장은 당연히 주차장이고요. 출입이 통제된 공사 현장, 아직 개통되지 않은 도로 같은 곳도 전부 도로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도 대체 어디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이고 또 도로가 아닌지 처음 접하는 저로서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래서 제가 직접 어디가 도로이고 어디가 주차장인지 현장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와, 이 한여름에요. 지금 폭염주의보 기간이잖아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더웠는데요. 그래도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어 보람은 있었습니다. 제가 다녀온 현장을 직접 보시죠. 네, 이처럼 차단기가 있는 공간 안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가 되지가 않습니다. 차단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을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면허가 취소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는 이 차단기 유무를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관리인이 없는 공터의 경우에는 비록 3면이 막혀 있고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서 주차장의 형태성을 갖추곤 있지만 차단기가 없는 이상 아무나 오갈 수 있는 공개성이 인정이 되므로 면허가 취소가 되는지 여부는 다퉈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무료 공영 주차장의 경우 3면이 막혀 있고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주차장의 형태성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단기가 없는 이상 불특정 다수인 누구나 왕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서 인정이 안 될 여지도 큽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기가 주차장인지 아닌지는 다퉈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원룸 주차장의 경우에 주차 외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통행의 왕래로 활용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주차장의 형태성은 갖추고 있지만 아무나 마음만 먹으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원룸 주차장 안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이 된 경우에 면허가 취소가 될지 안 될지는 다퉈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식당 주차장의 경우에는 식당 주차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주차장의 형태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차단기가 없는 이상 아무나 불특정 다수가 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개성이 인정이 돼 이 공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가 취소가 될지 안 될지는 따져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농로의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인정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고, 설령 여기에 주차를 했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차장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면허 취소나 정지는 감내를 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3면이 막혀 있고 주차장 용도로 활용이 되고 또 이처럼 쇠사슬로 통제가 된다 하더라도 누구나 여기를 오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공개성이 인정이 돼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면허가 취소가 될지 안 될지는 다퉈봐야 합니다. 이처럼 유료 주차장의 경우에는 항상 주차 관리인이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면허 행정처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공간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음주운전을 한다고 해도 면허가 취소가 되거나 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차장 관리인이 없는 시각에는 면허 취소 처분이나 정지 처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행정사님, 이제 어디가 주차장인지 어디가 도로인지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요, 거기가 왜 주차장인지, 왜 도로인지 그 이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의견서 같은 곳에 정리해서 경찰에 제출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도로인지 주차장인지를 가르는 것은 일선 경찰서에서 할 역할이기 때문에 처음에 출석하시는 경찰서에서 결정이 납니다. 경찰에서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미리 충분히 준비를 해가시는 게 좋습니다. 주로 제가 사건을 맡게 되면 경찰서 가기 전에 현장 사진 촬영을 부탁드리고 있고요. 그 사진을 분석해서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왜 거기가 도로가 아니고 면허가 취소가 되면 안 되는지를 의견서를 통해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성문은 기본적으로 써가시는 게 좋고요. 네, 그럼 경찰서를 가기 전에 의견서, 현장 사진, 그리고 반성문 정도는 준비를 해가야 된다. 예,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예. 네. 반드시 법조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면허 취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경찰서에서 갈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실히 정리해서 가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법대로 집행을 하는 기관이지 우리를 변호해주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순간 낭패입니다. 내가 살려면 내가 스스로 뭐든지 준비해 가시는 게 좋아요. 특히 경찰관이 바쁘면 현장에 못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자신의 경험과 느낌으로 처리를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 사진도 준비를 하는 거고요. 실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도 조사관님이 바빠서 현장에 못 가봤는데요. 다행히 의뢰인이 저한테 일찍 의뢰를 하셔서 현장 사진을 다 찍어가서 일목요연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받아서 고맙다고 저한테 카톡을 주신 부분인데요. 제가 이런 식으로 구제를 받았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지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경찰서 출석을 하기 전에 충분히 사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경찰관이 다 알아서 해주시면 좋겠지만 의뢰인이 원하는 만큼 세세하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이슈도 아니고 그럴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여 차단기가 있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차단기가 없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법에서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애매하게 행정처분을 받아서 면허가 1년, 2년 취소가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따라서 차단기가 있고 주차장이 맞다고 생각되는 경우라도 준비를 해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뭐다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경찰이 판단을 해주는 일이라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정말 애매하게 취소가 되면 억울하겠습니다. 행정사님 이외에 그 도로주차장 사건과 관련된 이슈가 좀 더 있을까요? 예,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측정 거부의 경우입니다. 사실 측정 거부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속하기 때문에 도로가 아닌 곳에서 적발이 되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도로가 아닌 곳인데도
측정 거부라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가 일선 경찰서에서 상당히 많은데요. 어떤 곳은 측정 거부니까 주차장이라고 해도 취소다 이렇게 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경찰서는 측정 거부라도 취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엄밀히 말하면 취소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경찰청에서 확실하게 정립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몇 번이나 경험을 했거든요. 측정 거부의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행정처분이 발생 안 한다. 이게 맞습니다. 두 번째는요. 의뢰인들의 경우에도 도로 주차장 사건은 정확하게 그 주차장으로 추정되는 공간 안에서만 움직였을 때 구제가 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km를 도로를 달려서 차량길을 넘어 주차장으로 들어왔다가 주차장에서 10m를 이동한 경우에 주차장에서 적발이 된 경우라면요. 이미 주차장 외의 공간에서도 운전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의외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셔요. 정확하게 주차장이라고 추정되는 그 공간 안에서만 움직였을 때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측정 거부의 경우에도 도로가 아닌 곳에서 적발되면 면허 취소가 안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차단기가 있다면 차단기 안에서 움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지 차단기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정확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음주운전 도로 주차장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음주운전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는 게 법이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경찰서를 가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최정은이었습니다. 성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수많은 사람과 그 가족이 음주운전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음주운전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한 범죄에는 중한 처벌을 주되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자도 한 가정의 가장이자 소중한 삶을 이어가야 하는 평범한 우리 이웃인 까닭입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